안녕하세요. 상간녀에게는 외제차를 사주고 본처인 저한테는 3만 원짜리 립스틱을 선물해준 망할 남편놈과 이혼을 한 4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예전에 한창 방영되었던 사랑과 전쟁에 나올 법한 이야기죠. 저도 제 인생에서 저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한 번도, 정말이지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유지했던 결혼 기간은 자그마치 10년, 10년이었어요. 그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남편이었던 사람이 바람을 피운 횟수는 꽤나 여러 번 있었죠. 그걸 알고도 어떻게 살았냐고요? 몰랐습니다. 정확히 얘기하자면 10년 중 5년은 그놈이 바람 피운다는 걸 꿈에도 몰랐죠. 네, 몰랐어요. 저는 저와 결혼했던 그 남자가 평범하고 그저 다정한 남자인 줄 알았어요. 외부에서 보여지는 저희 부부의 모습도 그저 평범하고 사이 좋은 부부의 모습이었죠. 번듯한 사업차를 가진 남자와 커리어 우먼으로서 열심히 사회생활을 하는 여자. 남들이 보기에 저희 부부는 그런 완벽한 부부였습니다. 완벽하기는 개뿔. 니들이 그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그 인간이 뻔뻔하게 어떤 짓을 하고 다녔는지 니들이 알고도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하긴, 야, 나도 몰랐다. 나도 몰랐어. 한 입을 덮고 자는 나도 몰랐어. 어떻게 그 인간이 나한테 그럴 수가 있지? 우리 친정에서 그놈 사업 키워준다고 들인 돈이 얼마나 되는지 니들도 대충 알잖아. 어떻게 그 인간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으유 기집애야, 그만 좀 마셔. 너 이렇게 울고불고 술에 쩔어있지 말고 차라리 가. 가서 그 기집애 머리털이라도 다 뽑아놓던가 좀 하라고. 으유, 속상해 죽겠네. 속상해 죽겠어. 야, 그 기집애 어디 있는데, 어? 어디 있어? 네가 못하면 우리가 가서라도 대신해줄게. 머리털 다 뽑아놔줄까? 아니면 얼굴 못 들고 다니게 어디 개망실 한번 줘? 아유, 그만 좀 마셔. 야! 다른 날도 아니고 결혼 기념일이었거든? 내가 이런 내가 결혼 기념일에 남편 놈이 바람 피는 걸 봐야 되는 거냐? 이게 맞는 거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내가 자기한테 뭘 잘못했다고 바람을 피우냐고! 바람을 피울 거면 차라리 대단하게 잘난 여자랑 피우면 몰라. 키는 땅꼬마에다 웬 두꺼비같이 생긴 여자랑 바람을 피는 게 이게 지금 뭐냐고. 대체 뭐가 문제길래 만나도 그런 여자를 만나. 제가 그놈이 바람 피운다는 걸 처음 알게 된 날, 그날은 다름 아닌 결혼기념일 날이었습니다. 결혼기념일 당일이었죠. 아이고, 우리 와이프 어떻게 하지? 비행기가 바람 때문에 늦게 뜬다네. 미안해, 여보. 당신이 식당까지 다 예약해뒀는데. 아유, 그놈의 돈이 뭐라고. 내가 결혼기념일날 우리 와이프 혼자 있게 하네. 나 대신에 미영 씨라도 같이 만나서 밥 먹고 와. 먹고서 둘이 기분 전환 겸 쇼핑이라도 좀 하고. 아이, 정말 미안해, 자기야. 뭘 어떡해. 괜찮아. 일이 먼저지. 결혼기념일이 뭐 오늘만 있나? 내년에도 있고 내후년에도 있는 거잖아. 너무 마음 쓰지 마라. 자기 일 때문에 피곤했을 텐데 날씨까지 그래가지고. 아휴, 밥은 챙겨 먹은 거야? 나 괜찮으니까 마음 쓰지 마. 미영이랑 같이 가서 밥 먹으면 돼.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자기 일이나 잘 마무리하고 와. 결혼기념일을 두고 3일 전쯤 남편은 새로운 업체와의 계약을 위해 제주도로 출정을 간 상황이었습니다.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특히나 제주도는 비바람 때문에 비행기 스케줄 변동이 잦잖아요. 남편 놈이 출장해서 돌아오던 그날도 그랬죠. 기상 악화로 비행기 운행이 지연되었다면서 도착 예전 시간보다 몇 시간은 뒤에 도착하게 되었다며 제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결혼기념일이 뭐 평생 딱 한 번 있는 것도 아니고 일 때문에 늦는 건데 그걸 가지고 서운하다느니 닥달하고 싶지 않았어요. 대신에 그래도 결혼기념일이니 뭐랄까 이벤트를 하고 싶었습니다. 연애 시절의 추억을 떠올려 볼 겸 해서 식당은 친구네 부부한테 양보를 하고 저는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 위주로 도시락을 싸서 남편 회사로 향했습니다. 깜짝 놀라게 해줄 겸 해서 말이에요. 어? 아무도 없을 텐데? 퇴근 시간은 훌쩍 지난 시간이었기에 당연히 어두컴컴할 거라 생각했던 사무실 내부에서 희미한 불빛이 퍼져나왔죠. 누가 야근을 하고 있는 건가? 괜히 민망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천천히 사무실 안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못 살아 정말. 대표님. 나 이혼하면 뭐 대표님이 책임질 거예요? 책임질 것도 아니면서 하여간 말을. 우리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했어요? 대표님이나 나나 가정은 가정으로 유지하고 우리 연애는 연애까지만 하자고 얘기했었을 텐데? 아니에요? 네네, 그랬죠. 아이, 그냥 우리 와이프랑 있을 때보다 자기랑 있을 때가 더 좋아서 그러지. 내가 결혼을 잘한 건가 싶기도 하고. 자기 얘기하는 거 들으면 자기도 남편이랑 그닥인 것 같은데. 우리 둘이서 결혼했다면 이렇게 남들 피해서 만나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 아니다. 자기 말이 맞아. 가정은 지켜야지. 아, 내가 정말 못 살아 정말. 그렇게 윙크하는 거는 어디서 배운 거야? 사모님한테도 그렇게 윙크한 적 있어요? 사모님이 뭐래? 아니다. 얘기하지 말아봐요. 나 사모님이 어떻게 반응했을지 흉내낼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야. 그 대화 소리, 그리고 사무실 안에서 희미하게 새어나오던 빛의 근원지는 다름 아닌 대표실이었습니다. 네, 남편의 개인 사무실에서 새어나왔죠. 내가 지금 뭘 잘못 본 거겠지? 내가 오해를 하고 있는 거겠지 하면서도 손은 덜덜 떨리고 발걸음은 추가 매달린 것처럼 느리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덧 저는 대표실 바로 문 앞에 서게 되었죠. 그 안에서는 하하 호호 깨소금 쏟아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남편의 애교 섞인 목소리. 내가 알던 사람 같지 않았죠. 뭐야? 무슨 소리야? 그때 제가 손에 힘이 빠진 건지 꼭 잡고 있던 도시락통이 든 가방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죠. 아시잖아요. 적막한 공간에서 꿀꺽 침 삼키는 소리도 크게 들리는 것. 사무실 안에는 꼭 동굴 속에서 울려 퍼지는 메아리 소리처럼 도시락 가방이 떨어진 소리가 울려 퍼졌죠. 세상 부러울 것 없이 하하 호호 웃음이 새어나오던 대표실에서도 웃음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밖에 누구죠? 나 심 대표예요. 누굽니까? 아니, 왜 대답이 없어? 누구냐고요? 참, 이것 봐요. 여보. 여기가 제주도야? 여기가 공항이야? 딴 년이랑 놀아날 거면 좀 잘난 년이랑 놀아나지. 고작 놀아난다는 게 계약직 직원이야? 그것도 유부녀랑? 네가 제정신이야? 자. 사무실 문을 벌컥 열고 나왔던 남편은 저를 발견하고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얼어붙었고 저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그놈의 얼굴을 갈겨버렸습니다. 한 대로는 분한 게 풀리지 않아서 양쪽으로 뺨을 수도 없이 갈겨버렸네요. 그놈도 자기가 잘못한 죄를 알았던지
아무런 저항도 없이 제가 내리치는 그 따귀를 꿋꿋이 다 받아내더군요. 짝짝. 뺨을 갈기는 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지기 시작하고 얼마 있지 않아 남편의 불륜 상대였던 그 여직원이 제 앞에 무릎을 꿇고는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사모님, 헤어지라고 하시면 바로 헤어질 거고요. 회사 그만두라고 하시면 저도 바로 당장 그만둘게요. 시간 이후로 절대 사모님 눈에 띄지 않게, 머리카락 한 올도 안 보이게 진짜 눈에 보이지도 않게 사라질게요. 그러니까 저 남편한테는 말하지 말아주세요. 네? 내가 헤어지라고 해야 헤어질 생각이었어? 그러면 내가 헤어지라고 얘기 안 하면 니들 잘났다 하면서 계속 만날 생각이었나 보네? 너는 그 대답하는 것부터가 글렀다. 네가 사람이면 애초에 가정 있는 년이 가정 있는 놈 만났으면 안 되는 거고, 내가 헤어지라고 하기 전에 네가 알아서 헤어졌어야 하는 거겠지. 그리고 당연히 네가 알아서 입 다물고 조용히 회사에서 꺼져야 하는 게 맞는 거고. 그런데 뭐? 고작 한다는 말이 네 남편한테는 말하지 말아달라고? 그런 게 무서웠으면 애초에 시작하지 말았어야지. 참 겁도 없다. 가정은 가정이고 연애는 연애야? 어디서 그런 개 같은 소리를 말같이 떠들어? 야, 심윤보! 네가 말해봐. 네가 생각해도 연애는 연애고 가정은 가정이야? 대답을 해봐. 여보, 내가 진짜 잘못했어. 어? 내가 잘못했어. 다른 말 다 필요 없는 거 알아. 내가 당장 당신 앞에서 싹싹 비는 것 말고는 무슨 소리를 하겠어? 안 그래? 내가 정말 잘못했어. 아유, 그냥 하는 소리지. 나나 이 여자는 그냥 가볍게 만난 거야. 어? 알잖아. 내가 뭐하러 이런 여자를 만나겠다고 당신이랑 헤어지겠어? 안 그래? 그래. 내가 바람 피웠어도 이거 진짜 사랑 아니야. 알잖아. 내가 진짜 사랑하는 건 내 인생에서 마지막 사랑은 당신이야. 어? 당신 그거 알잖아. 야, 우리 헤어져. 헤어지자고. 나는 너랑 딱 연애까지만 생각한 거야. 너도 알고 있었잖아. 나가. 나가라고. 내일부터 출근도 하지 마. 알았어? 맞아요, 사모님. 저랑 이 사람 둘 다 그냥 가볍게 만난 거예요. 가볍게. 절대 사모님 가정 이혼하게 만들 생각 정말 요만큼도 없었어요. 정말이에요. 저 당장 내일부터 출근 안 할게요. 저 퇴직금도 안 받을게요. 아유, 제가 무슨 면목이 있다고. 그렇죠? 사모님, 저 정말 이렇게 빌게요. 절대로 저희 남편 귀에 들어가면 안 돼요. 저 정말 죽어요. 네. 봐봐, 여보. 들었지? 나 이 여자랑 끝냈어. 죽을 때까지 안 만날 거야. 여보. 참 하찮아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 이게 참 궁금합니다. 대체 불륜을 왜 하는 거예요? 아니, 불륜하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으로 하는 거죠? 뭐 간통죄가 사라졌으니까 믿을 구석이 있다 이건가요? 아니, 그렇게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살고 싶으면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지. 왜 결혼을 해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냐고요? 죄송합니다. 말을 하다 보니 지난 시절이 생각나서 갑자기 울컥했네요. 어쨌든 저는 지금도 그랬고 예전에도 외도라는 걸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남편 놈이 제게 첫 외도를 들키고 난 뒤 저와 그놈은 장장 1년이라는 기간을 별거했어요. 이해가 가지 않은 외도였으나 이혼을 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더군요. 친정 부모님도 걸렸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주위의 평판도 걸렸고 참 많은 것들이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러한 걱정 때문에 이혼을 하지 못하고 별거라는 또 다른 선택지를 택한 채 살아갔어요.
그 와중에도 양가 어른들한테 티를 내고 싶지 않아서 명절 집안 행사에서는 티내지 않고 쇼윈도 부부의 모습을 했습니다. 아유, 내가 그래도 우리 큰 며느리 있어서 든든하다. 아예 큰애야. 너희 별일 없지? 내가 우리 윤성이랑 작은애. 아유, 걔네들 갈라서고 나누는 가슴이 두근거려서 제대로 잠을 못 자. 내가 너희 둘이 있어서 하는 말이지만 내 아들이지만 윤성이 그놈 그거 호되게 혼났어야 돼. 이혼이 맞지. 내가 그렇게 윤보랑 윤성이 붙잡고 절대 바라면 안 된다. 남자는 자기 와이프랑 자기 자식 바라보고 열심히 살면 그게 장땡이다. 그렇게 가르쳤는데. 아유, 얘, 윤보는 뭐 여자 문제 그런 거 없지? 내가 아주 여자 문제라면 치가 떨린다, 치가 떨려. 남편은 집안의 장남이었죠. 밑으로는 남동생이 한 명 있었고요. 저희 부부가 별거를 하고 있을 때 시동생은 이혼을 하고 있었어요. 자기 형이 한 그 짓을 똑같이 했거든요. 네, 바람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시동생 부부가 이혼을 할 때도 절대로 당신 아들 편에 서지 않았어요. 너 같은 놈이 이혼으로 끝나는 거면 감사한 줄 알라고 오히려 나무라셨죠. 그도 그럴 것이 시어머님 역시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외도 문제로 일평생을 마음고생하시며 살았던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람도 유전이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제 남편이었던 그놈도 그렇고 시동생도 아주 두 형제가 여자라면 사족을 못 쓰는 인간들이었으니 말입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많이 의지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들들한테 하지 못하는 속 이야기도 자주 하시곤 했죠. 시어머니는 늘 시아버지의 외도 때문에 속 썩었던 당신의 과거 이야기를 제게 하고는 했습니다. 뭐, 네 남편이나 네 시동생이나 다들 나한테 아무리 그래도 자기네들 아버지 기일은 챙겨야 하지 않겠냐고 난리들 떠는데 아휴, 나는 그 인간 생각만 해도 우라가 치밀어 오른다. 그네 네가 생각하게 해도 내가 모진 것 같으냐? 네가 모질다고 생각해도 나는 어쩔 수가 없어. 내가 그놈의 인간 때문에 일평생을 얼마나 속 시끄럽게 살았는데. 제가 남편과 결혼하기도 전에 시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남편이 대학교에 입학할 즈음 돌아가셨다고 했으니 꽤 오래된 거겠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단 한 번도 시아버지의 기일을 챙기지 않으셨습니다. 맞아요. 저도 처음에는 깜짝 놀랐어요. 아무리 미운 게 있어도 그래도 남편인데 어떻게 기일마저 챙기지 않을 수가 있는지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시어머니의 그 마음이 이해되더군요. 아빠, 아빠 가지 마요. 아빠, 아빠 가지 마, 아빠. 에라이, 이 자식들이 조용하네? 사내 놈들이 말이야. 니들도 그럼 새엄마 밑에서 살든가? 니들 새엄마랑 살 자신이 있냐? 어? 새엄마랑 살면 새엄마가 니들 밥도 안 주고 맨날 집안일만 시킬 텐데. 그럴래? 이 아버지 따라 나설래? 어머머, 오빠도 애들한테 왜 그런 소리를 해? 얘들아, 너희도 누나랑 같이 가서 살래? 누나랑 아빠랑 이제부터 같이 살 거거든. 그러면 니들 나한테 엄마라고 해야 되는데 괜찮아? 니들 지금 누나랑 아빠 따라가면 엄마 죽을 때까지 못 보는데. 이 망할 년이 어디서 내 새끼들한테 헛소리야? 이 사방 도둑질하는 년이 이 망할 년아! 아이고. 이 여편 내가 어디에다가 손을 대? 손을 대기를. 아이고, 이 미련한 공 같은 여자야. 네가 이러니까 내가 치를 떠는 거야. 어? 너라는 여자한테 내가 아주 치가 떨리다 못해 토악질이 나오려고 한다. 어? 여자가 말이야. 무식하게 목청만 커서는 말이야. 아이고, 이 귀한 몸뚱어리. 저 망할 여편 내가. 아이고, 임자, 괜찮아? 어서 일어나. 어? 하여간에 여편 내가 끝까지 정남이 없게 하네. 어? 정남이 없게. 저리가 이놈들아.
가서 니들 어미랑 살아! 아빠, 아빠. 돌아가신 시아버지는 두 집 살림은 물론이고 세 집 살림까지 하셨다고 했습니다. 두 아들들이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려도 매정하게 떼어놓고는 다른 여자를 옆에 끼고 유유히 집을 떠났다고 말이죠. 그렇게 시아버지가 다른 여자들과 살림 차리고 살아가는 동안 시어머니 혼자서 가장 노릇을 하셨답니다. 참네. 그렇게 계집질이 좋다고 집 밖으로만 나돌던 인간이 제 몸뚱아리 병들고 나니까 그제서야 집으로 기어들어오더라. 아이고, 나도 미친년이야. 미친년이지. 그렇게 속썩인 인간 뭐가 불쌍하다고 그런 인간을 받아줘서는 내가 그 인간 평수발 다 들고 장례까지 치러줬잖니. 아휴, 얘 큰애야. 그래도 우리 윤보는 절대로 바람 안 피울 거다. 응, 그럼. 윤보 그놈이 내 앞에서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리고 제 아비라는 인간이 얼마나 못난 놈이었는지 두 눈으로 보고 컸으니 다른 건 몰라도 여자 문제로 네 속은 안 썩일 거다. 그럼 그렇고 말고. 어머님, 너무 안타깝게도 아버님의 그 바람기 다분한 유전자를 어머님 장남도 그대로 받은 것 같아요. 라는 말을 너무나 하고 싶지만 그저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며느리도 딸 자식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로 당신 아들 자식 못난 짓을 하면 앞장서서 혼내주셨고 제게 정말 고맙다는 말을 늘 달고 사셨죠. 참, 두 아들 중 한 명이라도 시어머니 유전자를 닮았다면 그나마 나았을 텐데 두 아들 다 시아버지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건지 한 놈은 여자 문제로 이혼당하고 나머지 한 놈 역시 여자 문제로 별거 중인 상황이 그저 시어머니한테 죄송할 따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시어머니가 좋은 분이라고 해도 남편의 바람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는 그렇게 계속 별거 생활을 유지했어요. 물론 남편 놈은 하루가 멀다 하고 제게 편지를 보내고 찾아오며 용서를 구하고 있었죠. 그놈의 갖은 노력에도 꿈쩍 않던 제 마음이 어느 순간 확 사그라드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 저 때문입니다. 저 때문에 이 사람이 속을 썩어서. 여보, 어떡해.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죽일 놈이야, 내가. 에헤이, 이 사람아, 그런 소리 하지 말어. 그래도 아주 초기에 발견했으니 괜찮다고 하지 않았나? 수술만 잘 마치면 되는 거 아니야? 아이고, 그만 좀 울어, 어? 아니에요. 제가 죽일 놈입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제가 죽일 놈이에요, 제가. 수연아, 수연아,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진짜 미안해. 그저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건 저 혼자만의 착각이었던 거죠. 제 몸은 괜찮지 않았었나 봐요. 정기적으로 받던 건강검진에서 자궁암이 발견되었죠. 꾸준히 검진을 해온 덕분에 아주 극초기에 암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수술만 한다면 생명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해도 암이라는 단어가 주는 두려움과 우울감은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 오니 친정부모님이 계셨지만 남편한테 의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 놈도 당시에 저를 붙잡고 다 자기 때문이라고 엉엉 울기까지 했으니 제 마음은 남편한테 다시 기울기 시작했죠. 이것 좀 먹어봐. 차가워서 누려서 물 마시면 항암 효과도 좋대. 이거 내가 하나하나 다 알아보고 시킨 거야. 내가 항상 끓여놓을 테니까 자기는 이거 꾸준히 챙겨 마시기만 하면 돼. 알았지? 그리고 당분간, 아니 몇 년간은 절대로 술 같은 거 먹지 말자고. 어? 나도 당신 옆에서 같이 안 마실게.
당신 몸이 먼저인 거 알지? 당신이 건강해야 나도 내일 잘 해낼 수 있고 당신이 건강해야 나도 마음이 편하잖아. 자기야, 자기 진짜 앞으로는 2번 다시 이렇게 아프면 안 돼? 어? 내가 정말 잘할게. 내가 정말로 당신 속 썩는 짓, 이런 미친 짓 2번 다시 안 할 거야. 어? 내가 진짜 아직도 그때 당신 아프다는 얘기 들었던 때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미어져. 얼마나 혼자서 속을 끓였으면 수연이 네가 이렇게 아팠을까. 내가 너를 얼마나 힘들게 만들었으면. 내가 정말 미안해. 나는 너한테 상처 준 거 아마 죽을 때까지 못 갚을 거야. 나 지옥 갈게. 내가 지옥 갈 테니까 당신은 절대 아프면 안 돼. 내가 정말 잘할게. 다시 인생 살 기회 얻었다고 생각하고 나 당신한테 정말 잘할 거야. 그럼 나 정말 약속할게. 내가 정말 잘할게, 자기야. 아이고, 적당히 해. 남들이 들으면 무슨 곧 죽을 사람인 줄 알겠다. 알면 잘해. 나 당신 때문에 아팠던 거 맞아. 아무리 생각해도 나 아픈 거 당신 때문이었어. 우리 엄마가 자궁암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우리 이모도 그런 병 걸린 적 없었고 외할머니도 그런 병 걸린 적 없었대. 그럼 뭐야? 당신이 나 속 썩여서 나 아팠던 거야.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다. 나 당신 때문에 아팠어. 그러니까 알면 잘해. 알겠어? 그럼 나 정말 잘할 거야. 나 진짜 몸이 부서지도록 열심히 일만 하고 당신한테만 잘할 거야. 나 정말이야. 정말 미안해, 수연아. 내가 정말 잘할게. 결국 자궁암이라는 무서운 병은 저의 결혼 생활에 전화위복과 같은 역할을 해주었어요. 저와 남편은 그렇게 다시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듯 했죠. 아니,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쉽게 바뀔 리가 없잖아요. 그놈은 애처가 코스프레에 빠져 있다가 질린 건지 억눌러왔던 외도의 습관을 다시 꺼내고 말았습니다. 제가 그놈의 2번째 외도 사실을 알게 된 건 다름 아닌 자동차 영업사원의 연락 때문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제가 차를 바꾸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전에 구매했던 분한테 사는 게 더 신뢰가 갈 것 같아서 전화드렸어요. 때마침 제가 타고 다니던 차가 너무 오래되어서 제가 차를 바꿔야 했죠. 그래서 친정 부모님 차, 저희 언니 부부 차를 구입할 때 찾아갔던 영업사원한테 연락했습니다. 이왕이면 자주 구매했던 사람한테 사는 게 저도 안심이 되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 영업사원한테서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었죠. 에이, 차 사실 필요 없으실 것 같은데요. 어쩐지 오늘 사장님께서 매장에 들렀다 가셨어요. 이번에 나온 신상 시리즈 모델로 계약하셨거든요. 갑자기 웬 리본을 말씀하시나 했더니 사모님한테 서프라이즈 하시려고 계약하셨던 모양이네요. 리본 얘기는 제가 말씀드렸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아이, 사모님한테 서프라이즈 하시는 거면 저도 옵션 하나라도 더 서비스해드려야겠네요. 출고에 맞춰서 저희가 다시 한번 연락드릴게요. 사장님한테는 비밀로 해주세요. 제가 차를 구입하려 했던 걸 알았던 건지 남편 놈이 먼저 자동차 계약을 하고 갔다는 겁니다. 그것도 새로 나온 시리즈로 떡하니 계약했다고 말이죠. 특별히 선물할 것이니 차 출고할 때 대왕 리본을 꼭 보닛에 부착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면서 영업사원은 아직도 그렇게 사이가 좋으시냐며 우스개 농담을 했어요. 제가 그 말을 기억하는 건 그때가 결혼기념일 시즌이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제게 서프라이즈 선물을 해줄 거라는 기쁜 마음 그리고 감동스러운 마음에 아직도 그때 그 말을 잊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정말 잊고 싶은데 말이죠. 왜 그놈은 대체 왜 결혼기념일을 그렇게 망치려 든 걸까요? 일부러 그런 걸까요? 아니면 저라는 사람 자체가 결혼을 해서 행복할 수 없는 사람인 걸까요?
그놈은 처음 외도 현장을 들켰던 그때 그날처럼 다시 돌아온 결혼기념일에 제 속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야, 여기 오랜만에 왔는데도 그대로네. 여기 기억나? 내가 당신한테 프로포즈 했을 때. 아유, 나 그때 정말이죠. 얼마나 긴장했었는 줄 몰라. 당신 오기 전에 청심환을 한 2병은 마셨을걸? 그렇게 마셨는데도 당신 얼굴 생각하면 가슴이 벌렁벌렁 하는 거야. 혹시나 이 여자가 내가 하는 프로포즈를 거절하면 어떻게 하나. 나는 이 여자랑 결혼할 생각인데 이 여자가 싫다고 하면 나는 어떻게 하지? 머리 깎고 절이라도 들어가야 하나? 진짜라니까. 나 정말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있었어. 그래도 당신이 딱 반지 받아줬잖아. 와, 그때가 진짜 내 인생에서 제일 좋았던 순간 같아. 수연아, 나같이 못난 놈 다시 받아줘서 정말 고마워. 나 때문에 당신 속 썩었던 거 내가 뭐라고 장인어른 장모님이 사업하는데 지원해 주신 것도 나는 당신이랑 결혼해서 계속 좋은 일만 있었던 것 같아. 그런데 내가 중간에 자기한테 그렇게 상처나 주고 내가 정말 미안해. 나 당신이랑 이렇게 평생 살면서 당신 속상하게 한 거 하나하나 다 갚아나갈게. 나랑 결혼해줘서 정말 고마워, 수연아. 어디서 멘트를 배워오는 건지 하여간 입만 살아있던 그놈은 말은 청산유수로 잘도 해댔습니다. 딱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말만 쏙쏙 골라서 잘도 해댔어요. 그러면서 그놈은 작은 상자를 제게 내밀었죠. 이미 자동차 영업사원과 통화를 했던 터였기에 저는 그 안에 당연히 차 열쇠가 들어있겠거니 했습니다. 내가 일부러 모르는 척 해주는 거다 이놈아. 라는 마음으로 입꼬리를 겨우 끌어내리며 조심스레 상자를 열었죠. 어떻게 반응해야 이 사람이 기뻐할까 하면서 말이에요. 그렇게 연기 아닌 연기를 하며 상자를 열었는데 그 안에 들어있던 건 정말로 저를 놀라게 했어요. 뭐야, 그렇게 깜짝 놀랄 만한 선물이야? 이야, 나는 당신이 이렇게 좋아할 줄 몰랐네. 한번 발라봐. 내가 일부러 당신 사진 들고 가서 매장 직원한테 추천해달라고 한 거야. 여자들은 립스틱 고를 때 피부색에 맞게 고른다며? 에헤이, 내가 다음에 또 사줄 테니까 그렇게 보고만 있지 말고 한번 발라봐. 상자 안에 담겨있던 건 샤넬 립스틱이었습니다. 명품 립스틱 선물한 거 정말 센스 있지 않냐면서 그놈은 꽤나 으스대더군요. 저는 그렇게 식사가 끝날 때까지 집에 가서 혹시나 그놈이 진짜 선물은 이제 외제차라면서 제게 차열세를 내밀지 않을까 기다렸어요. 하지만 그놈은 립스틱 이후로 제게 아무것도 내밀지 않았죠. 서운하다기보다는 불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자의 촉은 정확하지 않겠어요? 또다시 이놈이 바람을 피우는 건 아닐까 불안하던 찰나. 깊은 잠이 든 그놈 머리맡에서 핸드폰 알람이 2번 울렸어요. 카카오톡 메시지가 왔죠. 오빠? 와이프가 립스틱 마음에 든다고 하지. 원래 아줌마들이 그런 색 좋아해. 오빠가 사준 붕붕이 애들이 다들 부럽다고 난리. 사랑해요. 고마워, 오빠. 저 2개의 메시지 다음으로는 웬 어린 여자가 고급 외제차 보닛에 기대어 찍은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네, 자동차 영업사원이 제게 부럽다고 이야기했던 그 외제차. 그 외제차였어요. 정말로 사진 속 외제차에는 대왕 리본이 부착되어 있었죠. 그리고 그 리본 옆에서 어린 여자가 환하게 웃으며 기대해 있었습니다. 제 예감이 맞았어요. 그놈은 또다시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부족해서 2번이나. 그것도 바람 때문에 별거를 했었는데 또다시 바람을 피우다니. 이제 제게 용서라는 건 없었어요. 저는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죠. 그렇지만 고성 몇 번 지르고 이 나쁜 놈아 이혼하자보다는 더 센 복수를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흥신소에 의뢰했어요. 그놈과 그 상간녀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그것들을 매장하는 데 필요한 기간은 딱 2달. 2달을 잡았습니다. 그 2달 뒤가 남편 놈의 생일이었거든요. 계획대로만 된다면 아주 완벽한 복수, 그리고 완벽한 이혼이 될 게 보였기에 저는 아무런 티도 내지 않고 아무렇지 않은 척 그놈을 대했습니다. 그놈 역시 바람을 피우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척 되게 좋은 남편 행세를 했고요. 말 그대로 서로에게 쇼윈도 부부놀이를 한 셈이었죠. 불륜 지속 기간 약 1년 6개월 추정. 상간녀 연령 23세, 서울 소재 모 대학 재학 중, 전공 유아교육과, 부모님과 함께 거주, 자택 주소 서울시 종로구 모 아파트. 돈이 좋은 건지 아니면 흥신소가 대단한 건지 저는 그 2달여라는 기간 안에 마치 상간녀와 남편의 외도에 대한 백과사전을 읽는 듯 했습니다. 그것들이 만나온 기간, 상간녀의 나이와 학교 주소, 부모님과 동거 여부 등등 말도 안 되는 사소한 것들까지 다 알게 되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것들의 불륜 사진 및 동영상 음성 파일도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그날이 왔어요. 남편의 소중하디 소중한 생일날 말입니다. 저는 결혼기념일 식사를 했던 그곳에 다시 한번 예약했어요. 그리고 특별한 선물도 준비했죠. 뭐야, 우리 이러다가 여기 VIP 되겠어. 이렇게나 자주 오는데 뭐 서비스 같은 건 안 주려나? 여기서 추억 많이 생기겠네? 안 그래, 여보? 그러게, 추억이 참 많이 생긴다. 여기서 생기는 추억들 하나하나가 다 너무 기억에 남을 것 같아.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지? 아마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것 같아. 아이고, 내가 우리 마누라 때문에 못 살아. 참네. 하여간 소녀 감성이라니까. 겨우 여기 가지고 그래? 내가 돈 너무 많이 벌어서 당신 좋은 데 많이 데려갈게. 더 좋은 추억 많이 만들자. 여보, 알았지? 어떤 추억이 생기는 건지도 모르고 그놈은 역시나 이빠른 소리를 잘도 해댔습니다. 그놈이 떠들건 말건 저는 제가 그놈에게 복수할 그 타이밍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얼마나 지났을까요? 제가 준비한 선물 2가지가 드디어 등장했죠. 어이구, 자기야, 미안해. 내가 물을 급하게 마셨나 보다. 나 잠깐만 화장실 좀 다녀올게. 갑자기 왜 그래? 귀신이라도 본 줄 알았네. 얼른 다녀와. 여기에요, 여기. 걸신 들린 인간처럼 쩝쩝거리며 식사를 하던 그놈이 갑자기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사색이 되었죠. 얼마나 놀란 건지 사례가 들려서 입에 있던 음식을 뿜을 정도로 기침을 하더라고요. 그놈은 황급히 화장실을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피했고 저는 그놈의 시선이 머물렀던 그곳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준비한 선물이 서 있었죠. 네? 네. 서류대행 아르바이트 시키신 분 맞으세요? 이수연님? 네, 아우 감사해요. 남편한테 줄 선물인데 제가 깜빡해서 말이에요. 오늘이 저희 남편 생일이거든요. 생일인데 선물을 놓고 왔다 그러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안 그래요? 아, 네, 뭐 그렇죠. 그럼 저는 전달했으니까 이만 가보겠습니다. 어머머, 시간 괜찮으시면 식사라도 하고 갈래요? 나이대가 제 사촌동생 뻘이라 너무 대견해서. 대학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 하는 거예요? 너무 기특하다. 에이, 그러지 말고 앉아요. 내가 식사하는 것만큼 시급쳐서 입금할게요. 그러면 되죠? 부담 갖지 말고 먹고 가요. 우리 남편 다른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거 좋아해요. 말도 안 되는 억지인 걸 알지만 저는 말도 안 되는 그 말로 그 아르바이트생을 묶어놨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네, 남편 놈의 상간녀였어요. 흥신소에서 들은 정보를 활용했죠. 상간녀 집은 그냥 평범한 경제 상황이라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더군요. 서류 전달하는 아르바이트 말입니다. 제가 그걸 이용했어요. 그리고 삼자대면하게 만들었죠. 이쯤이면 갔겠지 하고 화장실에서 기어 나온 듯한 남편 놈은 테이블에 함께 앉아있는 상간녀를 보고는 고장난 로봇처럼 걸어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일 여유로웠던 건
저 혼자였죠. 자기야, 꼭 지혜 같지 않아? 우리 지혜 또래 같아서 아르바이트 하는 것 같길래 대견하잖아. 그래서 내가 같이 밥 먹고 가자고 했어. 아우, 지혜 녀석도 이 친구처럼 이렇게 철 좀 들면 좋을 텐데. 아, 자기야. 내가 자기 선물 깜빡한 거 있지? 자, 여기 선물. 뭐해? 얼른 뜯어봐. 나 자기 선물 때문에 급하게 대행 아르바이트까지 부른 거야. 생일 선물로 서로 전달해 본 적 있어요? 내가 좀 특별하게 선물을 준비하는 편이라서요. 제 말에 상간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냉수만 벌컥벌컥 마셔댔습니다. 남편 놈은 허옇게 질린 얼굴로 애써 웃어 보이며 서류 봉투를 열어 선물을 확인했죠. 수연아, 나 어디 안 가. 나 여기 있잖아. 뭘 그렇게 크게 이름을 부르고 그래? 더 봐봐. 내가 째째하게 선물 하나만 준비했을까 봐? 봐봐. 내가 자기 선물 준비한다고 공을 얼마나 들였는데. 남편 놈은 제가 건넨 선물을 보고는 얼마 있지 않아 그 자리에서 그대로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어요. 냉수만 벌컥벌컥 마셔대던 상간녀 역시 남편 놈이 제게 무릎을 꿇자 자기도 뒤이어 제게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죠. 수연아, 내가 그게 아니라, 이게 뭐냐면, 됐어. 나한테 또 뭐 잘못했다고 할 거야? 절대 안 그런다고? 내가 그 말에 또 속으면 내가 지능이 딸리는 거 아닐까? 나한테 빌지 마. 그냥 이혼하면 돼. 그쪽도 나한테 빌지 마요. 뭐하러 빌어? 정말로 나한테 안 빌어도 돼. 나 니들한테 복수할 만큼 했어. 그래서 괜찮아. 아마 오늘 아니면 내일부터 니들 이제 난리 날 텐데 뭐. 핸드폰 그냥 꺼둬요. 그쪽 부모님, 그쪽 학교 게시판, 그리고 당신 회사, 당신 모임, 당신 지인들한테까지. 내가 거기에 있는 사진이랑 동영상 똑같이 다 뿌렸거든. 그런데 지금 내가 이렇게 하는 얘기 니들은 녹음도 못할 거고 어떡하니? 그 영상이며 사진도 내가 익명으로 보냈거든? 그럼 나한테 어떻게 할 도리가 없겠네. 정말 잘 됐다. 나 이렇게 깔끔하게 복수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 아마 당신 집 가보면 거기로 이혼소장 가 있을 거야. 그리고 나랑 이혼하게 되면 이제 우리 친정에 가져갔던 사업자금 그대로 뱉어내야겠지? 너 네가 직접 서류 작성해서 우리 부모님한테 줬잖아. 나는 그게 이렇게 쓰일 줄은 몰랐네. 고마워. 그때 네가 굳이 잘 보이겠다고 차용증 썼는데 이렇게 또 쓰네. 정말 고맙다. 뭐 당연히 나는 너한테 그리고 너한테 위자료, 상간녀 소송 다 할 거야. 그러니까 오늘 이거 많이 먹고 가. 앞으로 힘쓸 일 많을 테니까. 따라오지 마. 전화도 하지 마. 그땐 진짜 죽일 거야. 알겠지? 어쩜 내가 저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걸 저때 처음 알았어요. 저는 그렇게 그놈과 상간녀의 피를 말려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결말을 말씀드리자면 그놈은 저랑 이혼 도장을 찍으면서 회사 처분했고 빈털털이 되었습니다. 상간녀도 자기 부모님이랑 대출받아서 제게 합의금 보냈어요. 이 정도면 완벽하죠? 그래도 남편인데 슬프지 않냐? 전혀요. 똥차 보냈으니 벤츠가 오지 않을까요? 아니면 뭐 굳이 벤츠 필요 없습니다. 혼자 사는 인생도 좋은 것 같아요. 굳이 서로 의심할 필요도 없고 말이죠. 그럼 저는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